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주말 중에 화이자 백신 맞고서 노르웨이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사망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백신 관련해서 안 좋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랑 이제 콜드체인, 화이자 백신은 결국 콜드체인이 지금 이제 주축으로 좀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콜드체인에 관련해서 제가 이 뉴스를 생각하는 거에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종목들이 뭐 이런 뉴스로 갖다가 내려오면은 더 좋겠죠. 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그래가지고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이제 접종한 뒤에 좀 접종자, 근데 노르웨이에서만 갑자기 23명이 나왔어요. 화이자 백신 접종하고 있는 곳이 막 많죠. 지금 영국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도 그렇고 꽤 많은데, 집단 사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좀 많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노르웨이에서 그럽니다. 영국에서도 뭐 진작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이거 백신 조금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갑자기 노르웨이에서 뭐 집단. 근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 봐야 될 거는 이제 고령자분들이에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백신 맞으면 백신 원리 자체가, 이제 백신의 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병원체 같은 거를 뭐 이제 그 항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원리 있네요. 백신 자체가 이 면역 기억, 한마디로 저항 이런 걸 좀 올려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가지고 후천성 면역이라는 게 이제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기능이 잠재되어 있는데, 인체에 침범했던 병원체의 정보를 기억하여 미래에 같은 병원체가 감염되면은 이에 대해서 더 빠르고 강한 면역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이제 저항 뭐 이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기억을 위해서 병원성은 없지만 뭐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원, 이거를 일부러 주입을 하는 거예요. 백신 주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좀 가벼운 증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대신에 그 병원체, 주입받은 병원체에 대한 기억 림프구들 이런 게 이제 몸에서 자연스럽게 후천적 면역으로 갔다가 생성이 되면서, 요게 이제 백신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고령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뭐 기초 체력이라던가 건강에 대해서 젊은 분들보다는 훨씬 조금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 자연의 섭리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일단은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이러면은 콜드체인들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이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어찌됐든 뭐가 됐든 사망이 나오기는 했어요. 뭐 물론 여태까지 사망이 없었던 건 아닌데 29명 좀 집단 사망 느낌으로 갔다가 요거는 살짝 악재성으로 갔다가 작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일단 들긴 듭니다. 뉴스 제목 자체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뭐 좀, 근데 이게 좀 신기하게 다른 나라에선 없던 단체로 사망한 거는 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게 뭐 유통 중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갔다가, 뭐 그 전에 뭐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접종 시작하고 거기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영국에서 고령자분들을 빼고서 맞춘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노르웨이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좀 단체로 좀 많이 우르르 사망자가 나왔던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보던 뉴스들 중에서는 제가 뭐 빠뜨려 먹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보던 뉴스 중에 사망자 뉴스는 뭐 이제 가끔씩 보긴 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화이자 백신 때문인지 뭐 아닌지 좀 정확하지 않다. 아직 역학 조사 중이다. 뭐 이유를 조사 중이다. 이런 케이스였고, 여기 노르웨이는 접종 후에 좀 뭔가 집단으로. 그래서 요거는 뭔가 좀 더 내용이 나중에 뒤에 따라오지 않을까. 뭐 유통상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일단 제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거 자체는 악재로 조금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어찌됐든 접종 후에 사망을 했다는, 이거는 뭐 멘트는 임팩트가 있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백신 접종해서 사망하는데, 그럼 백신 관련주로 콜드체인들,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초저온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드체인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종목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여하튼 종목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진짜 역발상으로 야 이거 뭐 유통상의 문제였다 하면은 초저온이 더 부각돼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 뒤의 이야기고, 일단은 재무만 봤을 때는 화이자 백신 문제가 있나? 그래서 관련 종목들 악재 라고 일단 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자 그런 걸로 갖다가 조정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콜드체인, 자 콜드체인이 우리나라에서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 이제 본질적인 이유라고 해야 될지,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올랐죠. 뭐 대한과학, 태경케미칼, 일신바이오 등등 지금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오른 이유가 뭐였죠? 지금 주가를 상승시킨 이유가, 자 내용을 해석을 하자면은 콜드체인이 오른 이유가 백신 및 치료제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유통 시작하려면 유통하는데 요구된다. 콜드체인 시스템, 저온 유통 시스템, 이게 필요하니까 백신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 유통이든 뭐 백신 사마다 다르죠. 그리고 치료제도 뭐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가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치료제든 백신이든 대부분의 백신 치료제들은 저온 유통이 일단 요구가 돼요. 거기서 화이자는 초저온 유통이 요구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저온 유통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이제 백신 우리나라에 접종 시작한다고? 백신 계약을 맺었다고? 2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긴급 사용 승인 날까? 2분기에 모더나 들어온다고? 화이자 2월 달에 계약 추진 중, 안 되면 3분기 도입. 이런 식으로 지금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백신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죠. 백신 효력이랑은 얘네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유통망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점.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얘네들이 이걸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뭐 백신 때문에 한 달이 얽혀서 뭐 화이자 뭐 결과 안 좋네, 그것 때문에 콜드체인이 내릴지 안 내릴지 몰라요. 근데 제목 자체로 봤을 때는 무언가 조금 악재 느낌이 있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 그러면은 화이자 관련 종목들 콜드체인 이것도 관련해서 움직인 것 같은데? 라고 악재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얘네들 올랐던 이유를 보세요. 백신 및 치료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접종을 위해서, 치료제들이 접종을 위해 이제 뭐 2월부터 뭐 접종 시작한다고 하죠. 쭉쭉 들어올 텐데, 접종을 위해. 그러면은 그 전에 갖춰줘야 할 시스템이 콜드체인. 뭐 지금 백신 효능이 진짜로 문제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죠. 당연히 백신을 안 들여온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백신 안 들여온다. 혹은 백신 뭐 화이자 관련해서 저거 부작용이 말도 안 된다. 위험하다. 뭐 백신 자체 효능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정도면은, 이렇게 생길 정도면은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사망자 분들이 이제 안타깝지만 일단은 대부분이 다 고령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고령인 분들은 꼭 화이자 백신이 아니더라도 독감 백신 이런 것도 조금 맞출 때 조심스러워요. 그만큼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의 섭리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백신 자체 효능에 대해 의구심이 막 엄청 부각되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백신 안 들어올 거다 이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조금 그래도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화이자 안 들여온다 그래도 다른 백신 치료제는 들여오겠죠. 저런 게 이슈가 너무 커져가지고 화이자 백신은 계약 안 하겠습니다, 안 들여오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백신,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뭐 존슨앤존슨이든 모더나든 아니면 우리나라 뭐 항체 치료제 나파벨탄이든 셀트리온 거든 아니면은 뭐 호이스타 정이든, 호이스타 정은 경구니까 좀 패스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주입하는 치료제 그런 거 관련해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저온 유통이 어느 정도 요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이자랑 엮여서 내릴 수는 있겠지만 백신 접종, 치료제 접종 안 들어올 거 아니잖아요. 유통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갖다가 지금 화이자 이슈로 갖다가 내려간다? 뭐 화이자를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해도, 뭐 화이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태경 케미칼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초저온 유통에 이제 부각되는 거는 드라이 아이스다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 얘는 만약에 화이자를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과학 일신바이오는 냉동고죠. 저온 유통 냉동고. 그래서 얘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 어차피 화이자를 안 들여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뭐 지금 약효에서 문제가 있는 게 나올 거였으면 더 많이 문제가 생겼겠죠. 지금 노르웨이에서 유독 집단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조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대부분이 이제 고령층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이 다 80세, 75세 이상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이유로 얘네들을 밀더라도 저는 얘네들 애초에 상승했던 이유가 화이자 백신 효능 때문이 아니라 백신을 들여오거나 하려면은 결국에는 저온 유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 될 건 없지 않나. 저런 이슈로 내려오면은 저는 오히려 좀 더 땡큐이지 않나.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일단 재료 측면에서는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차트들은 뭐 이런 전저점 깨는 것이 좋죠. 일단은 전저점 깨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첫 들어가거나 할 때는, 혹은 뭐 이제 2만원 이런 걸 라운드 피겨를 돌파해줬다가 깨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 케이스도 많고, 여기도 2만원이라는 누군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던 그런 지지선 깨고서 반등 나오고 그 위에서 좀 잘 놀고 있죠. 근데 저런 이슈로 왔다가 이런 구간 쭉쭉 내려오면은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5,000원, 12,500원 여기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 구간까지 오면은 엄청 매력적인 자리까지 오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지금 뭐 시장이 조정이 나올진 안 나올진 모르겠지만 살짝 분위기가 묘하죠. 기간 연기금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는 좀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얘네가 화이자 이슈로 엮여서 내려간다면은 백신은 이 콜드체인 쪽은 오른 이유가 애초에 백신 효능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백신 치료제 유통을 위해서 저온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백신 저치료제 화이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이자를 안 들여온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백신들도 어차피 들여올 거고, 결론은 저온 유통 시스템은 뭐가 됐든 필요는 하다는 거예요. 백신 치료제를 아예 안 들여오거나 유통을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슈로 올랐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종목들이 더 내려가면은 그만큼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뭐 악재로 받아들일지 호재로 받아들일지는 열려봐야 알죠. 근데 제목 자체만 봤을 때는 뭐 백신 관련해서는 화이자 백신 유통이든 뭐든 관련해서는 살짝 이제 악재로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내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고, 그리고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 영국, 미국, 뭐 사우디 등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뭔가 집단 사망 느낌이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더 많은 표본을 맞춘 거는 영국이 제일 많겠죠. 제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접종을. 그래서 표본은 영국이 제일 많을 텐데 제가 보던 뉴스 중에서 영국 관련해서 뭐 화이자 막 갑자기 막 20명 이렇게 사망한 뉴스를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무언가 유통이라던가 중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 자체보다는. 그리고 대부분은 80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점. 자,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점을 깨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요런 자리들 내려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